대단원 평가하기를 마무리하면서 2차 방정식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개념 점검하기를 봐주시면, 먼저 곱셈 공식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전개를 해주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m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으면 m이 괄호 안으로 하나씩 전개가 돼서 ma 더하기 mb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죠. 그리고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서 첫 번째는 a 플러스 b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ab, 즉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곱하고 2가 곱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로 연결된 것의 제곱의 경우는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 2ab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같지만 하나는 덧셈, 하나는 뺄셈으로 연결된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는 전개라고 배웠고, 그 반대로 전개된 상태를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을 푸는 중요한 어떤 단계였기 때문에 전개와 인수분해를 제대로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어떤 한 다항식의 제곱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a 플러스 b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처럼 제곱이 되는 경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또 푸는 방법 3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죠. 나머지 2개는 인수분해로 풀고 또 근의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의 공식은 모든 2차 방정식 대에서 구할 수가 있었고, 그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워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3가지가 있었고, 완전 제곱식으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는 이때 중근을 갖는다고 했죠. 2차 방정식의 해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꼭 2개를 가져야 하지만,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근을 갖는다. 중복된 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x 플러스 3을 완전 제곱식을 하게 되면 2ab에서 6x 그리고 3의 제곱에 9 해서 1 기억은 제대로 전개가 되었네요. 2번도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제대로 전개를 하였고, 자, 니은 그리고 디귿의 경우는 가운데가 5x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x이지만 2를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전개. 리을의 경우 제곱 x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과 마이너스 4를 더한 값인 3x가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7과 마이너스 4를 곱한 마이너스 28. 그래서 리을도
제대로 전개가 되었네요.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할 때 이 총 4번의 경우를 다 해서 동료항끼리 더해 주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3x와 5x를 곱하게 되면 15x 제곱이 나오고 3x와 3을 곱하면 플러스 9x 마이너스 2와 5x를 곱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전개된 값을 동료항끼리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풀었지만 요 가운데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읍, 니은, 리을인 3번이 답이네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문자 나타낸 다음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는 전체 A에서 3을 뺀 값이고 세로는 전체 B에서 4를 뺀 값입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이렇게 모두 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의) 경우 두 식이 모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즉 상수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x의 개수가 6이란 얘기는 이 6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2분의 1을 곱한 값인 3이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라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것이고 이걸 전개를 할 경우 상수항은 9가 나오겠죠. 3의 제곱인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9 그리고 9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b에서 이때는 앞에 개수 x제곱의 개수가 9이므로 제곱이 되기 전에는 3x로 시작하고 요 12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의 절반인 6x가 되고 또 3x를 다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2가 맞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가운데 값이 2ab가 나와야 되는데 2 곱하기 a에 해당하는 3x 그리고 b에 해당되는 2를 곱하게 되면 12x가 나와서 맞죠. 그러므로 이때 다시 b를 값을 찾아보면 b 값은 2의 제곱인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인수분해 한 값, 인수분해를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2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맞죠. 2번도 5로 묶어낸 다음에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잘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3번의 경우 곱해서 28이 되고 합하여 11이 되는 수를 잘 찾았죠. 4 곱하기 7은 28 4 더하기 7은 11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잘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리고 요것은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5번이 잘못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5번 같은 경우는 전개를 먼저 해주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로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문제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앞 더하기 뒤 그리고 앞 빼기 뒤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101 더하기 99 곱하기 101 마이너스 99이므로 200 곱하기 2, 즉 400이 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을 의미하는 식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두 식을 각각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인 해를 찾으면 되겠죠.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에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문제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완전제곱식 꼴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로 시작을 할 때는 나머지를 이항을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과 이제 좌변과 우변을 두 개로 나누어 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로 시작이 하는 면 이걸 완전제곱식 바꿔주려면 이 마이너스 8의 절반인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상수항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상수항은 16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이 대지 16을 양쪽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으로 x 마이너스 4의 제곱꼴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에 16을 더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1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이 13이 되겠네요. 더 나아가서 이걸 근을 구해보면 양변을 제곱근을 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x-4로 제곱이 풀리게 되고 우변은 양의 제곱, 그러니까 음의 제곱근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되겠죠. 루트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러면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즉 이 식을 전개를 한 다음에 중근을 갖기 위한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x 마이너스 12는 a에서 x제곱 더하기 4x 그리고 이 12까지 우변으로 일단 넘겨줍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4x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4x의 절반인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이용을 합니다. 즉 상수항인 4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4를 더해주면
이 식은 바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a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식을 찾아보면 중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중근 K. 그러므로 그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잘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값은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a 값이 이 전체가 0이 돼야겠죠.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6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근은 마이너스 2, 즉 k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면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x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이 식을 전개를 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a 20 빼기 2니까 더하기 18.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3이겠네요. a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또 찾아야겠죠. a가 3을 다시 대입을 해서 그러면 원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는 0. 인수분해를 하면 27, 14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7은 0. 나머지 한 근은 7이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또 이 식에다가 7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7, 7, 49 마이너스 3, 7에 21b 플러스 63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은 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3b랑 나머지 식을 더하면 112 115가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이 23으로 나누면 5가 남으니까 b는 5. 그래서 a는 3, b는 5가 나옵니다. 다음 11번도 마찬가지로 한 근이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4a 마이너스 8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은 0.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2를 양변에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0이 되고 a는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1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문제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앞부분이죠. a 마이너스 2x제곱에서 이 a가 2가 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안 된다는 필수 조건이 붙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이거 a가 2가 되는 해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로 대입을 한 식을 다시 써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는 0. 그리고 마이너스 3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는 0이겠네요. 그래서 그는 x는 0 또는 x는 2에서 이미 x는 2라고 한근이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은 0이겠네요. 다음 12번 문제. 전체 학생 수를 x로 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학생 수를 x로 둡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갖게 되는 엽서 모든 학생이 똑같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1인당 나누어 준 개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 엽서인 320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1인당 나누어 준 엽서의 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다. 즉 x-4가 되겠죠. 그러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는 320. 그리고 에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320으로 놓고 양변에 4를 더해주면은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324. 그래서 좌변은 x-2의 제곱이고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4입니다. 자, 324를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1은 99, 81이네요. 즉 2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 즉 18의 제곱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18. 학생 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x-2는 플러스 18만 되겠죠. 그럼 x는 20이 되겠네요. 그럼 학생 수는 총 20명입니다. (13번) 문제에서 A, B, C, D 전체의 큰 직사각형과 D, E, F 이 작은 정사각형은 닮은 도형이고 여기 나오는 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죠. 요거는 정사각형이다. 그렇다면 요 부분도 1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x-1.
그러면 닮은 도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어보면 일단 빨간색 부분에 긴 쪽 대 짧은 쪽의 비율을 같다고 해보면 먼저 긴 쪽은 x, 짧은 쪽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은 보라색의 비율을 생각하면 긴 쪽은 반대로 1이 되고 짧은 쪽은 x-1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비례식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는 걸 이용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요. 이건 사실 황금비의 문제죠. 그래서 이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의 공식을 쓰면 쓰기 전에 a, b, c의 값을 먼저 써주고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 c를 곱해줍니다.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리고 분모에는 2. 그런데 x의 값은 양수겠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양수값만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의미하는 거는 즉 x 더하기 2분의 1은 0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x-2분의 1은 0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처음에 주어진 요 부분의 의미를 먼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즉 완전 제곱식이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1이 양수라고 했으므로 이 식을 양변에 2를 곱해서 변형을 하면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 때문에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더라도 루트가 그냥 그대로 벗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그냥 2x 플러스 1로 써주면 되겠고 뒷부분은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음수라는 식을 변형을 해주면 2x 양변에 4를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x-1이 음수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2를 나누어 주게 되면 x-2분의 1은 음수, 즉 요 안의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가 씌워진 상태에서 2분의 1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괄호 안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제곱근과 제곱이 같이 없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마이너스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인 상태에서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시 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2분의 5x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게 되면. 마지막 15번 서술형 문제. 진규, 현수, 다영이가 태어난 달은 모두 10월 달이고 순서는 진규, 현수, 다영이 순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하루씩 더해졌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죠? 현수가 태어난 날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날을 우리가 그냥 x로 하도록 합시다. 미지수를. 그러면 현수가 태어난 날짜를 x라고 한다면 진규가 태어난 날은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x-1, 다영이가 태어난 날은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세 사람이 태어난 날의 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509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2는 509가 되고 3x제곱은 507 양변에 3을 나누어 주게 되면 169일이 되겠네요. 169는 13의 제곱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x는 뿔마 루트 169이고 169는 13의 제곱이므로 뿔마 13.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확인하기 위해서 x는 날짜이므로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현수가 태어난 날은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단원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1단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제곱근과 실수 복습을 하고 이제 등교한 이후에 좀 더 복습을 한 다음에 수행평가 제곱근과 실수의 단원 내용 중에서 흥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학 신문 만들기가 수행평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교한 이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